있어야 되는 건 분명한 겁니다. 예. 그 무인기라는 게 사실은 한국에도 왔었잖아요. 네. 대통령실 앞마당까지 무인기가 네.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이제 평양 상공에 이 무인기를 누가 띄운 거냐? 네. 군 당국에서는 우리는 아니다라고 또 확인도 안 해줍니다. 네. 그럼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무인기를 어떻게 띄워서 평양 상공에 그게 있으며 네. 이것이 실제로 가져올 우리의 안보 불안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는지 네. 의원님 견적을 좀 내주십시오. 지금 북한은 기본적으로 보면 뭐 국방 안전 분야 어제 회의를 했더라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주도하고 그다음에 정찰총국장이 이번 사태에 대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총참모부장이 이 대비태세 네. 군사적 대비태세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군수공업상이 이제 무인기라든지 군사력의 현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찌 보면 김정은 위원장 들어서 최초의 우리로 치면 NSC가 열린 거죠.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걸 들 수 있는데 과연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대북전단이나 오물풍선은 약간 정치적 심리적 네. 수단으로 북한도 활용하고 있고 우리도 대북전단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매달 탈북단체에서 보내고 있어요. 보내고 있는 제가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 매달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군은 이거를 승인해주고 통제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방기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주고받는 게 있기 때문에 약간 정치적인 관점으로 북한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회의를 통해서 본 게 무인기는 군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또 남북이 윤석열 입장에서도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네. 뭔가 얻는 이득이 있겠죠. 네. 마찬가지로 김정은도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뭔가 얻는 게 있겠죠. 우리가 과거에 썼던 적대적 공생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 무인기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렴풋이 형체가 나왔는데 삼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고 네. 그 밑에 이제 그 대북전단이 네. 들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활주로나 짧은 활주로나 그리고 발사대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200여 킬로를 날아가야 보내야 되니까 민간 단체에서 보내기는 좀 어렵다. 민간 단체에서 보내려면 민간 단체 박상학 같은 경우는 얘기를 했죠. 우리가 보낸 적이 없다고. 네. 얘기를 했지만 민간 단체에서 보낼 일이 없다. 그러면 군하고 국정원인가? 예. 이런 생각을 하나 드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이제 조작 가능성, 도발의 빌미를 삼기 위한 조작 가능성. 네. 뭐 이런 부분도 보여지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용현 장관이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확인해 줄 수 없다로 바뀌었죠. 네.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약간의 NCND 층 차원에서의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그럼으로써 이제 더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만일 한국에서 보냈다면 군이나 국정원. 예, 국정원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거기에 지원을 받은 민간 단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그 무인기 성능상 그렇다는 겁니다. 무인기의 성능. 네. 북한의 이제 평양 상공에 떠 있는 무인기 성능이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200km 정도를 보내야 날아갈 수 되고 있고. 발사대를 이용해야 되고 예. 혹은 이제 짧은 활주로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이제 이게 또 뭐 북한의 조작이라는 얘기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물론 조작이라고 하면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네, 네. 못하는 것도 있지만 예. 초기 대응은 나름 잘했어요. 일단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북한이나 우리 한 측이 서로 이제 무력 충돌은 막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다음에 네. 라는 니네가 군사적으로 국방부에서 보낸 게 맞아. 하지만 한 번 더 보내면 네. 어떻게 되는지 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전단지에 북한에 도착한 그 전단지를 네. 보면
그 최고 존엄에 네, 해당하는 뭐 맞아요. 김주혜가 뭐 네. 크리스찬 디올 옷을 입었는데 네. 그거를 뿌옇게 블러 처리해서 처리하고, 네. 공개를 한 걸 보면 실제로 이게 북한에 알려졌을 때 내부에서 어머 저런 사람들이 뭐 명품인지는 잘 알 수 있는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거를 좀 감안해서 뿌옇게 네. 처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북한의 조작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니야. 자기들이 뭐 했으면 그거를 그렇게 그런 그림을 그렇죠. 했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정황을 보면 네. 한 측에서 보낸 게 맞다라는 우리 측이 보낸 게 예, 맞다. 추론이 가능하죠. 가능하다. 가능하지만 그래도 저도 입법부 소속이고 정부 예. 의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뭐 얘기하는 거는 옳지 못하고요. 네, 네. 다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이런 환경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민간 단체에서 보낼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수준은 아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중요한 포인트는 그 정부의 상황 관리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게 군과 우리 정부 당국의 역할인 건데 대북전단도 마찬가지고 오물풍선이 몇 차례나 오도록 민간단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막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급기야 무인기까지 이제 상황이 번지는 건데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통이 다 단절된 상태에서 혹여라도 뭐 불이라는 게 뭐 갑자기 확 작정하고 나는 게 아니라 가을이니까. 성냥불 하나로 이렇게 나는 거지 않습니까? 가을이니까. 가을이니까 네. 산에서 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상황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상황 관리는 저희가 명확히 이번 국감을 통해서 느낀 거지만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상황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건데 네.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어요. 네.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르면 네. 대북전단을 이제 금지한 게 위헌이다. 하지만 대북전단을 뿌리는 살포하는 거를 승인을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네. 현행법상의 항공안전법상에 합참해서 승인을 해주게끔 돼 있거든요. 예. 그럼 이거를 매달 뿌리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예. 우리 측에서? 예, 네. 우리 측에서 매달 뿌리는 거 그래서 매달 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위기 관리 상황 관리를 안 하겠다라는 거고요. 야, 제가 얘기한 거는 뭐냐면 합참의장한테도 이야기한 게 일단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경찰에 통보해서 과태료를 물리게끔 돼 있지 않냐. 네. 법률상. 네, 한국안전법상. 그 다음에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사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냐. 예. 그러면 하고, 예. 그럼 니네가 승인해줘서 날리게 해라. 예. 그러면 되지 않냐. 그리고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막고 네. 이거는 국민의 직접적 피해. 강화도 주민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접경 지역 주민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국민의 안전 위의 요소이기 때문에 막고 우리가 막았으니 니네가 막아라. 예. 니네도 중단해라. 예. 중단 안 할 시는 우리 뭐 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예. 그럼 저희들 입장에서도 명분이 서는 거거든요. 그렇죠. 애초에 오물풍선 자체가 김여정 담화에서는 니네 대북전단 쓰레기를 뿌리고 있지 않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맞대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맞대응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서 우리가 막고 네. 야 우리 안 뿌리니까 니네도 뿌리지 뿌리지 마라. 마. 이게 되잖아요. 음. 근데 지금 사실상 그거를 방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예, 방기하고 있으니까 네. 이 문제가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 위기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과 공포가 생기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유엔사의 기대는 이 한국 정부에 기대야 되는데 없으니까 유엔사의 유엔사의 이 우리의 운명을 한반도의 운명을 유엔사가 결정.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엔사라는 게 약간 계륵 같은 존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매달려야 되는 상황. 매달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유엔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학수고대하는 그런 입장이 돼버린 거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라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있다. 네, 그때 왔을 때 그랬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드론 사령부가 급하게 창설이 되고. 혹시 드론 사령부에서 보낸 건 아니겠죠? 군은 아닌 것 그렇게까지. 같아요. 예. 왜냐하면 김용현
김용현 장관이 법사위 국정감사 도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김용현한테 보고가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적이 없다고 명확히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군은 아닌 것 같아요. 군은 확실히 아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의원님이 군과 국정원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로 추려지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하여튼 뭐 네. 저희 쪽에서 보냈으면 민간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자체적으로 보내기는 어렵다. 민간 단체는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이 필요하다. 어쨌든 큰 국가 권력의 뭐 어떤 그 보호나 그리고 실력이나 이런 게 담보되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네, 그렇죠. 행동이다. 예, 이제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